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졌어요. 네, 이제 놀랐어요. 진짜 겨울이다. 네. 예. 이러다 또 더워질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오늘 좀 제가 좀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박 팀장님. 예. 그래서 오늘 네. 바로 뉴스 들어가시죠. 그러시죠. 예,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이제 겨울이 오고 있고, 오늘 또 눈이 내렸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또 눈을 맞아서 제가 좀 글로벌 라이브가 왼쪽 위로 올라갔네요. 네. 자, 오늘 글로벌 자상이다. 라이브 네. 한번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조정이 지금 되고 있겠죠? 네. 한번 보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0.1% 또는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테슬라가 4.51% 상승을 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 상승했고 메타 같은 경우도 1.3%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9%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예,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76.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아마 또 재연장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이제 오일이죠. 그 선물 시장에 롤오버가 또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사실 오늘 2.47% 하락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주식 시장이 최근에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본토 CSI 300 지수가 10월 말 이후로 또 가장 최저 수준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좋지 않은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이치뱅크에서 2024년 주식시장을 강세로 전망을 하게 되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5,100포인트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많이 냉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별 GDP 성장률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착륙 시나리오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견해가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핵심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의견을 좀 내면서 지속적인 하락은 성장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을 팬데믹 이전 범위로 되돌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S&P 500 상장 기업의 수익은 2024년도에는 여전히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수치가 약 19%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좀 내면서 강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00이 대략 10% 가까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만약에 연착륙까지 성공한다? 그럼 19% 19% 오른다? 예. 아하. 그래서 최소 보는 게 5,100이라는 거죠. 최소가 5,100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본인들이 도이치뱅크에서는 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은 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FMC 회의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또 글로벌 라이브 때 저희가 업데이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소 전망으로 유로존 채권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감소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드린 것처럼 오펙 플러스 회의가 합의점을 좀 찾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재연장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다. 재연장이라는 것은 이제 회의에 따른 회의가 이제 재연장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30일로 일정을 연기를 했는데 이게 또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직원 3.8%를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총 인원은 265명 정도 수준으로 네.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그 반지의 제왕의 여러 가지 반지의 제왕의 디렉터가 회사를 맡은
네. 컴퍼니 리셋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와의 어떤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직원을 그 기업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직원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네. 그 기업과의 이제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뭐 어떤 계약 기간, 컨트랙트가 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해당됐던 직원들을 좀 감축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그런 뉴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또 쉬인 그리고 테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마윈이 갑작스럽게 회사 내부에 메모를 전달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자, 우리가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좀 바로 잡을 것이다라는 간단한 이제 메모를 이제 회사 내에 이제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핀두오도에게 좀 배워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선 잘 되는데 예.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큰 두각을 못 보이고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는 테무랑 쉬인이 그렇게 잘 되고 있어서 예. 마윈 회장도 야 배워라. 배워라. 근데 이게 진짜 되게 그래도 난 사람인 게 뭐냐면 네. 경쟁 업체잖아요. 네. 경쟁 업체한테 야 이거 좀 배워. 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내부 그 직원들한테 얘기하기가 그만큼 지금 뭐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좀 꾀해야 되는 그런 네. 시점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몸소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네. 변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나중에 앞으로 좀 알리바바 내부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어떻게 또 변화를 할지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재미나게 좀 봤던 뉴스인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동물 약품 회사입니다. 동물 약품 회사인데 로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네. 대형견 수명을 연장하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수명 연장을 했다라는 신약 이제 연장하는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네. FDA에서 승인이 났어요. 이야. 그러니까 아니 동물이 가능하면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가능하면 이게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어떤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유전자적으로 접근이 이제 가능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인간과는 앞으로 뭐 다르겠죠.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수명 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FDA가 승인을 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2026년에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최근에 반려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또 어떠한 좀 트리거가 될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좀 관심이 되는 그러한 뉴스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명 연장 테마가 뜨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쥐도 연장되고 쥐는 연장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뭐 개도 연장되고 뭐 바퀴벌레도 연장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만 수명이 줄어들고 네. 예, 하여튼 자 이러한 뉴스가 있다. 한번 흥미롭게 좀 봤던 뉴스고요. 자, 다음 뉴스는 디즈니에서 세계 최초로 주토피아 테마랜드를 중국에 개장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디즈니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활발한 활동은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가봤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돈이? 그때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당 저도 한 5,600불 정도는 그때 당시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인 가족, 4인 가족 가서 100만 원 쓰는 거는 뭐 그때가 제가 일도 아니라고. 15년 전이에요. 네. 15년 전인데 뭐 사 먹고 뭐 사면 하다 보면 뭐 그냥 뭐 몇백 불 깨지죠. 그렇군요. 예. 자, 하여튼 이러한 이제 체크 포인트로 오늘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자, 일단은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COP2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COP28 이게 뭐냐면 유엔의 연례 기후 변화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전 세계 지도자들, 장관, 협상가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자체는 11월 30일에 시작돼서 거의 2주 동안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기후 변화에 따른 또 친환경에 대한 그 투자가 너무나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지만은 이번에 이 회의를 통해서 또 어떠한 방향성이 또 보일지가
우리가 또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매년 이 COP의 주요 목표가 파리 협정 및 산업화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네. 사실 1997년에 이제 합의가 되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조정하고 이러한 이제 회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그 내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들의 어떤 역사적인 실패, 네. 기후 변화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사실. 자, 그 역사적인 실패와 그 주요 원인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협정 목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합의해야 되는데 각국에 또 지출되는 그 금액이 워낙 그 재정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양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가 아마도 이번 회의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좀 겪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이죠.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최소 1,000억 달러를 들여서 좀 분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이제 손실 또는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걸 운영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우리 기금을 모아야 될까라고 이미 좀 의견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의견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COP28에서는 어떤 또 의제와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주제를 좀 나누기 전에 올해 우리 기후변화가 도대체 얼만큼 심각한가를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사실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많은 정책들이 좀 쏟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 오른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 2023년 10월이요. 네. 이 통계치 이래로 가장 더운 10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좀 왼쪽 보시게 되면 우리가 1.5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1.5도 넘기면 안 된다. 그 1.5도 목표가 2050년 아닌가요? 예. 근데 지금 네. 벌써 오른쪽 보시게 되면 2023년 10월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표를 제대로 해석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도 뜨겁게 네. 달아오른 우리 지구가 이러다 보니까는 각국 어디는 홍수가 나고 어디서는 또 가뭄이 나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는 이제 BBC에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통계 일의 역사상 처음 보는 수치를 지금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상위에 있는 빨간색 선인데요. 이게 2023년 기후의 변화 틀입니다. 네. 아래 보시게 되면 실선으로 여러 가지 뭐 실선이 있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1960년대, 50년대예요. 그러니까 산업화되기 이전에. 근데 산업화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많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23년 보세요. 완전히 이 지금 이 밴드를 벗어나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온도를 지금 보여주게 되면서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COP28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강조할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좀 벗어난 2023년 여름입니다. 지금 2023년에 그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후 변화의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요. 지금 여름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 사이클을 월등히 벗어나는 그런 네. 온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지 물론 몇 년 만에 오는 뭐 엘니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상은 아니죠. 네. 정상은 아닌 그런 기후 변화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 그래도 대화창에 저기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몇 도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자 아까 2050년까지 1.5도 아닙니까 물어봤잖아요. 이게 파리 협약에서 1.5도씨 상승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45% 해야 되고 그리고 2050년에는 전 지구의 CO2 총 배출량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 2050년에. 네. 근데 벌써 1.5도를 넘어섰죠. 네, 그러니까요. 10월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또 불붙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하니까 예, 야 예.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예, 그 기업 단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도 네.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최우선 주제 4가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주제가 있는지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관련된 네. 기후 정책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분담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심도 있게 대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사람, 생명 그리고 생계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관리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그런 어떤 방향, 정책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 주제 이렇게 4가지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후 변화가 우리가 관심을 덜 두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요즘에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예.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적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어갖고 네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예. 뭐 맞아요. 한화큐셀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결국 음성 공장 폐쇄한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기후 변화도 기후 변화지만 이제 공급망 이제 어떤 공급과 수요의 문제를 어떤 한 국가에서 이제 생태계를 계속 교란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예. 또 사업이 지속되기 힘들니까요.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자연, 사람, 생명, 또 생계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부수적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식량 시스템, 그리고 자연 기반 솔루션, 기상 이변,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손실. 네. 많은 다양한 생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손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보호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네. 저는 오늘 이 뉴스 보고 정말 너무 충격에 빠져서 뭘까요? 예, 정말 오늘 아마 많은 글로벌 라이브에 나오셨던 여의도에도 계셨던 많은 분들, 네. 또 역사와 함께 투자를 같이 했던 네. 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투자 멘토인 찰리 먼거가 영면에 들다라는 제가 제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저도 예. 뭐 약간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찰리 먼거의 여러 업적들, 과거의 여러 히스토리적인 부분,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철학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뉴스를 통해 가지고 외신에 정말 대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찰리 먼거의 이 여러 업적들 이 부분을 뭐 5분 10분 내로 설명할 수가 없죠. 네. 예, 너무나 이제 위대한 구루이시기도 하고 정말 위대한 투자 멘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짤막하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긴급 서한이 날라듭니다. 예, 11월 28일 2023년 이렇게 돼서 가족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허락을 좀 했는데 피스풀리,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네.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주 서한으로 긴급하게 이렇게 전달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찰리 먼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브스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 뭐 재산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업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28일자로 이렇게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돌아가신 걸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던 부분을 제가 그냥 화면 캡처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는 추억이 된 찰리 먼거의 직설 화법. 저는 사실 찰리 먼거의 그 연례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네. 매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찰리 먼거가 정말 쿨가이다. 이런 얘기가 저는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너무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직설 화법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전 다가왔었는데 저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학습의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엉덩이 차기 대회에서 한쪽 다리만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배움에 대해서 게을리한다면 네.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상은 어리석은 도박꾼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만큼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과장된 광고에 회의적이다. 구식 지능이 꽤 잘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202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과 지난 5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어제 뉴스를 보고 놀랐던 이유가 예. 5월에 우리는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아유, 목격을 맞아요. 했었고 예, 그때 제가 기억나게 땅콩을 계속 집어 드시면서 드시면서 예, 말씀도 하시고 너무 정정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도 제가 네. 그러니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인터뷰했다는 내용들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정정하시구나, 어우 대단하시다, 건강 관리 네. 잘하신다 생각했는데 좀 갑작스럽게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네, 예,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워렌 버핏 또는 찰리 먼거 그 나이대가 되셨을 때 네, 정말 돈도 많으시고 어찌 보면 좀 쉬시고 싶을 때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을 텐데 네. 그때까지 끊임없는 투자에 대한 고민과 철학을 나눴던 음.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와 이게 정말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많은 이제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뭐 들었던 개인적인 뭐 그런 좀 감명을 좀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살리먼거의 직설 화법을 아마 이게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네. 아니 여기 이거 다음 게 네. 한번 보게 되면 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글쎄 나는 그것을 암호화폐라고 부르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없고 미친 짓이고 좋지 않으며 해를 끼칠 뿐이며 그것을 허용한 것은 반사회적이다. 네. 아주 어마어마하게 또 강하게 이런 화법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죠. 예, 네. 하여튼 이러한 화법을 좀 이제 구사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패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종교와 같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늘 실패라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늘 현명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꼭 글로벌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과 또 나누고 싶었던 찰리 먼거의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네.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찰리 먼거를 보게 되면은 1978년 때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공동 창업자로 워런 버핏과 이제 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전에 찰리 먼거의 투자 수익률이에요. 이게 1962년부터 1975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보게 되면 19.8%를 기록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물론 마이너스 난 해도 있었고 정말 플러스 난 해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연평균 19.8%라는 수익률을 좀 거두면서 1978년 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 들어가게 되고 네. 그때서부터는 이제 워렌 버핏과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던 그러한 부분이다. 뭐 과거에 BYD에 대해서 이제 BRD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좋은 의견을 또 내놓으면서 또 회사에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안겨줬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나눴었고요. 이러한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데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 네. 남기고 간 투자 철학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치 투자. 저평가된 주식을 식별하고 장기간 보유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 경제적 혜자의 기업을 찾아라.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좀 파악을 해라. 자신의 능력을 좀 알아야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또 그래 반전이라는 제가 글을 썼는데 늘 반대편에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함정을 식별해라. 그리고 심리적인 이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의사결정, 과신, 그리고 인지적 편향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을 해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지식을 확장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내와 규율,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원칙이네요. 그렇죠. 원칙이죠. 단기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주식을 보유해라. 그리고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해라.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업에 투자해라. 네. 너무 복잡하고 너가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 그쵸. 기업을. 예, 모르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실수로부터 늘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11월 28일자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찰리 먼거 선생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그렇죠. 뭔가 네 인사이트 있는데 이게 막 복잡한 인사이트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해라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약간 120선을 늘 체크를 해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 늘 기대했던 그러니까 그런 분이 좀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러니까 사실 들어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버핏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멍건은 무엇이라고 그러니까요. 판단할까? 맞아요. 우리 그 딱 유가 오르기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유가가 오른다고 전망하는 걸까? 그러니까 뭐 버핏도 그렇고 멍거도 그렇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그 정유 기업들을 막 사는데 그들은 아무 설명을 안 해줬지만 그럼 그들은 유가가 오른다고 전망을 하는 거야? 막 계속 온갖 해석이 분분할 정도였었는데 자 그분이 이제 좀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요. 물론 살아계실 때도 대답은 안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뭐 주주 소환을 통해서 많은 힌트를 주셨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요즘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워낙 핫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딱 한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표가 무엇을 잘렸네요. 나타내냐면 근데 볼 수 있을 보입니다, 만한 건 다 보입니다. 볼 수 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만약에 그 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쉬인, 그러니까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과연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게 되는지 다른 의류 패션 기업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예. 쉬인이 지금 뭐 작년에는 뭐 1,000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건 좀 과했고, 이제 올해는 뭐 자금 조달 여건도 좀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600억 달러 정도를 평가를 받는데 네. 만약에 이 상태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바로 밑에 누구 있습니까? 룰루레몬. 룰루레몬이 쉬인보다 못합니까? 근데 이게 이게 완전히 그 다른 세그먼트니까 네. 어찌 보면 클래스가 좀 다르잖아요. 약간의. 그러니까 룰루레몬 약간의 뭐랄까요, 좀 분야도 좀 다르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맨 위에 나이키는 보이시죠? 맨 위에 나이키는 보이실 거고 그 다음이 이게 뭐예요? 인더스트리아 드 디세노 텍스타일 중국 멕시코 기업인가? 인디텍스 프랑스. 인디텍스 스페인 자라 스페인. 자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자라 모회사가 인디텍스예요. 인디텍스의 플레임이 이거고요. 예. 자라가 1260억 그다음에 페스트 리테일링 예. 이게 유니클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좀 비교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자라라든지 유니클로 얘네는 뭐 마찬가지로 쉬인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패션이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룰루레몬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자라 유니클로에 약간 못 미치는 기업 가치를 좀 평가받을 수 있다. 예. 아디다스보다 낫다. H&M보다 낫다. H&M도 직접 비교할 수 있죠. 예. H&M보다 낫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유니클로랑 H&M밖에 없는데. 네. 나머지는 잘.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니클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유니클로가 네. 저는 진짜 가격이 낮은데 음. 품질이 정말 괜찮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너무너무 괜찮아. 네. 만져보면 너무 야들야들하고. 그리고 빨래를 해도 예. 많이 늘어나. 상하지 않아. 맞아. 너무 괜찮은 네. 그런 것 같은데 음. 시인이 이렇게 봤을 때 모르겠네요. 그 품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이걸로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쉬인이 높은 기업 가치로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IPO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미국에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예. 이 정도의 기업 가치로 현재 그 전 세계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그냥 팩트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했고요. 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그 얘기를 잘 안 하긴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우버에 참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버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리프트잖아요. 근데 한 2년 전부터인가 우버와 리프트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버는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 예. 리프트는 자꾸 시장에 쪼그라들고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예.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우버만 써요. 저는 리프트만 써요. 이런 건 없긴 해요. 예. 뭐 우버랑 리프트 둘 다 불러놓고 먼저 오는 거 선택합니다. 이게 그냥 대부분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건 우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런던의 블랙캡 있죠. 네. 런던의 블랙캡을 이제 우버로 자동차 호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랙캡. 네. 블랙캡이 뭐죠?
런던의 명물 검은색 그 택시 있잖아요. 아, 검은색 택시. 네. 아, 셜록 홈즈 보면 나오는 택시. 그렇죠. 예.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런던의 명물하면 런던 아이, 그 다음에 그 2층 빨간색 2층 버스, 아, 그리고 또 하나 버스가 잘렸네. 또. 버스가 좀 예. 잘렸네. PD님. 어,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는 블랙캡.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런던의 명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특히 영국에 계시는 분들은 예. 뭐 블랙캡에서 일하시는 기사분들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냥 런던 시민들도 그렇고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 현상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런던 블랙캡을 우버로 호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별 얘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예. 뭐냐면 예. 이 이 블랙캡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블랙캡은 딱 2만 대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2만 몇천 대 된대요. 이게 그 아주 통제하에 소규모의 택시만 승인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게 블랙캡이고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모범 택시 같은 느낌이에요? 아닌가? 모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 네, 더 심해집니다. 뭐냐면 이 블랙캡은 내비게이션 사용을 예전엔 금지시켰었어요. 왜요? 왜 금지시켰을까? 내비게이션 운전자에 대한 역량을 뭐 테스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예. 굉장히 복잡하고 좁은 어. 길이 많고 그 좁은 길 사이에 수많은 뭐 음식점과 수많은 그 랜드마크들이 숨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을 운전 기사가 알고 있어야지. 아. 그걸 왜 내비게이션이 알고 있어? 엄청난 자부심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이 블랙캡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7차례 전형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네. 통과되는 데까지 거의 한 3년에서 4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3, 4년이요? 네. 아. 따라서 이제 그 예. 결국 이제 통과되고 나면 연봉 1억 정도 되는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 그 과정을 통과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내비게이션을 왜 사용 못하는지는 저도 이유는 아직 못 찾았어요. 오늘 나온 뉴스를 제가 팔로우업을 하느라고 네네. 그 이유는 못 찾으면 아마 찾으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아마 허용해줘도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화면 이건 잘리면 안 되는데 블랙캡 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안내 문구가 나오냐면 When you hail a black cab in London, you can trust the your driver will know the shortest and quickest route to your desired location without relying on GPS 뒤에 딱 GPS. 나와 있다. 자, 당신이 런던을 여행할 때 블랙캡을 타면 GPS 없이도 온갖 핫한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가장 지름길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셋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성 항법 장치 이거를 달고 있는 곳이 1%밖에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달 수 있게 해줘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버가 뚫었다는 거죠? 우버가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징성 있는 그 산업 자체를 우버가 뚫었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우버가 사실 지금 런던을 뚫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 작년에도 뉴욕시에 있는 2개 택시 회사와 뉴욕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뚫었고요. 예. 이탈리아에 가장 큰 배차 회사가 있는데 거길 뚫어갖고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도 우버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파리, 로스앤젤레스 다른 도시에서도 택시 호출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우버 기사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부를 수 있었는데 하나씩 택시들을 계속 뚫고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네. 갑자기 지금 1초 만에 생각든 게 네. 우리나라는 벌써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버티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택시를 부르는 어플로 부르는 것도 너무 쉽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네. 예전에 사실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각광받지 못해서 이제 네. 나중에 좀 사라졌지만 이제 페이스북에 하면 야 혁신이네. 싸이월드가 먼저 했는데 그거는 그래 뭐 그래 네. 잘했어.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벌써 어플로 택시를 부르고 있는데 네. 그래 하는데 우버가 하나씩 뚫게 되니까 야 역시 혁신이야.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해외 플랫폼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잘 활동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유튜브 쓰죠. 하지만 우버 같은 거 봐요. 예. 못 뚫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잖아요. 예. 사실 네이버 말고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와 네이버가 존재하지 다른 국가에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국가가 없어요. 다 그냥 뭐 다른 뭐 이렇게 빅테크의 플랫폼들을 이용하죠. 우리나라 예. 되게 특이하고 되게 그 우리만의 어떤 기술과 플랫폼을 잘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어. 그래서 그 우버가 혁신이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버가 차근차근 자신의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버와 리프트의 실적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2022년까지 연간 실적, 연간 매출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게 우버고 아래 있는 게 리프트입니다. 보시면은 우버는 벌써 2022년 기준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318억 달러. 네. 근데 리프트는 40억 달러.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우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런 시장을 넓혀가는 모습이 좀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네. 뭐 제가 이렇게 뭔가 추천하는 것 같고 해서 전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추천하는 것 같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말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요. 예. 오늘 우버가 이제 런던 블랙캡까지 뚫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뭐 사야 되나?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우버 알겠어요. 사요 이런 거 예. 하지 마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아.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이 알겠습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통신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